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 연구센터입니다.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에 다룰 종목은 로켓랩 되겠습니다. 자, 로켓랩이 2026년 들어서 우주 산업의 대장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한 것에 이어서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우주 스타트업 포지션을 넘어선 모습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9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로켓랩 롱비치 본사를 방문하면서 로켓랩이 미국 국방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켓랩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왜 정부가 직접 이곳을 찾았는지, 또 막판에는 왜 내부자 임원 매도 이슈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가 흐름은 어떠한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켓랩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짚어보자면, 일단 소형 인공위성 발사체와 우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하는 우주 기술 기업입니다. 원래는 뉴질랜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고요. 일렉트론이라는 소형 로켓을 주력으로 발사 서비스를 하는데 전 세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위성 제조, 국방 프로그램 참여, 또 차세대 중형 발사체 개발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단일 분야 기업을 넘어서 우주 시스템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된 주요 뉴스부터 짚어보면, 로켓랩은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미국 우주개발국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그리고 우주군 US 스페이스 포스와 약 8억 달러 규모의 저궤도 방위 위성 개발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로켓랩이 단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책임을 지고 구축을 하는 프라임 계약자로 선정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프라임 계약자라는 거는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일정과 품질과 위험 관리 등을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 분야에서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술력과 더불어서 실행력이 동시에 입증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로켓랩은 21회 이상의 일렉트론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연간 발사 횟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발사 빈도를 높이는 것은 좀 우주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공급망을 관리를 하고 또 정교한 제조 공정과 고도로 숙련된 발사팀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성공이 아니라 반복적인 성공이 계속되면서 로켓랩의 발사 능력이 인프라로 평가가 될 정도로 안정감을 확보를 한 거죠.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로켓랩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우주 발사 스타트업이라는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정부 우주 프로그램, 국방 프로젝트, 또 장기 계약 기반의 우주 시스템 기업으로서의 평가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실체 있는 매출과 계약을 보면서 로켓랩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죠. 그 결과 2024년 초까지만 해도 3달러에서 4달러 정도였던 주가가 2년 만에 무려 2000% 이상 오르게 된 거죠. 여기에 2026년 초에 헤그세스 장관이 본사에 방문을 하면서 한 해를 아주 기대감 있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자유의 병기창 아스널 오브 프리덤 투어라는 명칭으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방위 산업의 제조 기반 강화와 기술 혁신, 촉진을 강조하는 일련의 순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로켓랩을 새로운 자유의 병기창을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병기창은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뜻해요. 영어로는 이제 아스널이죠. 그래서 로켓랩을 뭐라 했다? 새로운 자유의 병기창을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빠른 납기와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야말로 국방부가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형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는 동안 로켓랩처럼 제조와 납기 중심의 기업이야말로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우주라는 궁극적인 고지, 그러니까 최우선 전략적 위치를 장악하는데 극도로 진지하다라고 말하면서 더 현대적이고 더 강력한 위성군을 필요로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죠. 흥미로운 점은 헤그세스 장관이 이날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전략을 구체적인 군사작전과 연관지어서 설명했다는 사실인데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작전이 꽤나 이슈가 됐었죠.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납치를 했던 작전인데 이거를 두고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납치를 할 수도 있고 체포를 할 수도 있겠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많은 부분들이 바로 로켓랩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성 기반 신호 정보, 또 정밀 타격을 위한 정보 수집 능력 등등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우주 기반 기술력을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의 관료적인 구조와 대형 방산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를 비판하면서 경쟁은 비용과 성능, 확장성, 유연성, 개방형 구조, 그리고 혁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프로그램이 이제는 더 이상 오래된 관행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계약 체계 전환 방향과 좀 긴밀히 연결이 돼 있는데요. 1월 초에 발표가 된 행정명령, 이제 국방 계약에서 전투원 우선이라는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방산업체의 성과를 더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등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은 실패한 기존 기득권을 보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면서 투자자 성과보다 제조와 납기, 기술 혁신을 우선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27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약 1조 5천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는데요. 2026년 약 9천억 달러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확대가 거대한 무기 체계와 장비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읽힐 수 있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이거 역시 역사적인 투자라고 표현하면서 국방산업의 생산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켓랩 측도 이번 방문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회사는 자신들의 역할을 국가 안보와 방위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핵심 우주 제조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생산 현장의 역량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로켓랩은 현재 약 2,600명의 직원을 전 세계에 두고 있고 뉴질랜드와 미국 버지니아에서 발사 시설을 운영 중인데요. 소형 로켓 일렉트론은 2017년 첫 발사 이후에 미국 내에서 스페이스 X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형 발사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로켓랩은 차세대 중형 발사체 뉴트론과 이거를 추진할 아르키메데스 엔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형 발사체라는 것은 소형보다 훨씬 큰 위성이나 임무를 위한 플랫폼을 의미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로켓랩의 사업 범위가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종합을 해보면 로켓랩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우주 산업 그리고 국방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로켓랩이 확보한 이 대규모 계약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사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확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뉴트론 프로젝트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증명이 될 때 로켓랩의 기업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로켓랩의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영진과 이사진이 보유 주식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아담 스파이스라는 인물이 2026년 1월 초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상당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최고 운영 책임자 COO 프랭크 클라인 역시 1월 2일에 약 10만 주를 시작에 매각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가 한 700만 달러 규모가 넘는데 여기다가 또 이사인 에드워드 프랭크라는 인물도 주식을 또 매도를 했고요. 이전에도 여러 경영진과 임원들이 자사주 RKLB 주식을 팔아온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분기 동안에는 CEO인 피터 백까지 포함해서 여러 임원들이 자사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특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한 2024년 말부터 2025년 내내 주식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내부자 매도가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EC 규정 10B1 5-1 이런 거래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일정과 가격 기준대로 매도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종종 경영진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점을 맞추려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매도를 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기업 실적에 대한 불신 혹은 전망에 대한 불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파는 것은 개인적인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세금 계획 혹은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내부자 매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내부자 거래 활동 자체에서 좀 최근 매수는 한 건도 없었죠. 매도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이러한 매도가 중심 인물인 CF부터 COO 그리고 이사진까지 여러 직책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리스크 신호로 읽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또 발사 성과 확대 등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주가와 밸류에이션 역시 별개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로켓랩 경영진과 이사진이 최근 몇 달 동안 자사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단기적 가격 부담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거래가 사전 설계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 이거를 반드시 미래 실적에 대한 신뢰 저하로만 볼 수 없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테크 성장주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과 차트를 고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차트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봉 흐름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주가가 보시면 초록색 5일 이동평균선 위를 타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단기 강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도 눌림이 크지 않고 밀리면 바로 5일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굳이 지금 당장 내 멋대로 고점 판단을 하면서 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고요. 다만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초록색 5일선을 깨고 다음날 반등 없이 이어진다면 단기 고점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어서 빨간선인 21선 이탈이 나온다면 단기 조정이 아니라 상승 추세 자체가 한번 식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급등 후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21선 이탈이 나온다면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팔 이유는 없지만 5일선과 21선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주봉을 보시자면 현재 주가는 20주선 빨간색입니다. 20주 이동평균선을 크게 상회한 상태고 그리고 중기 상승 추세가 매우 뚜렷하죠. 그러니까 이전 고점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중간에 눌림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5주선을 따라서 오르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5주선과 20주선 이탈 여부를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더라도 만약에 20주선 위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중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주봉, 종가 기준으로 20주선을 명확히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중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인데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RKB 주식은 장기 박스권을 완전히 벗어난 뒤에 추세 상승 구간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5개월 선, 20개월 선 같은 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우상향으로 정렬이 돼 있고 거래량 역시 2024년 초와 비교하면 구조적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 고점을 논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횡보하거나 장기 이평선이 훼손이 되는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에서는 단기 과열 구간은 맞기 때문에 5일선과 20일선 이탈 여부를 기준으로 철저히 대응을 하면 좋을 수 있겠고 주봉에서는 아직 중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주선이 핵심 방어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역시 20주선이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훼손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보시면 11월 말쯤에 11월 중순 말쯤에 거의 모든 테크 종목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조정을 이어왔을 때 11월 21일 정도에 많은 테크 종목들이 바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봤을 때도 20주선을 좀 뚫고 내려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나와줬고 그 뒤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펼쳐졌죠.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기준선으로 20주선을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월봉에서는 이미 장기 추세 전환 이후 구간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나와주더라도 장기 흐름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 가능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로켓랩은 국내 투자자, 대한민국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주식 21위인데요. 개인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흐름과 보유액을 좀 고점 판독하는데 잘 활용을 하곤 하는데 내부 임원들의 이 매도세와 함께 봤을 때 고점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 IPO라는 거대한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로켓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학이나 우주, 테크 분야를 공부하기도 좀 좋은 종목이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느긋하게 들고 가되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트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연일 새로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럴 경우 큰 금액을 바로 투입하기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시장을 경험해보는 접근도 고려해볼 만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빗썸에서 진행 중인 신규 가입자 대상 7만원 지급 이벤트 살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빗썸에 가입하신 뒤에 계좌 연동하시고 초대코드 GOLD1234 입력하시면 현금처럼 투자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혹은 솔라나 아니면 XRP 등등 원하시는 코인 투자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 후에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도 꽤나 쉬운데요. 빗썸 앱 설치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쿠폰 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초대 코드 GOLD1234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근데 초대 코드를 입력하셔야 5만원 지급된다는 점 챙기시면 되고 전체 과정이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니 7만원 지급 이벤트라면서 왜 5만원만 주시나요?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건만 완료하시면 최대 7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보시다시피 이벤트 계기로 빗썸에서 7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빗썸에서는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7만원으로 시작해서 1,300만원 이상까지 모았습니다. 다만 조정이 이렇게 작년 8월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진입을 하셔더라도 저보다 평단가가 훨씬 낮으실 겁니다. 그런 희소식 아닌 희소식 전해드리면서 아직 안 하셨다면 빗썸 이벤트 잘 활용해 보시고 성공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시장을 가볍게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로켓랩 투자를 하고 계신 주주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투자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요번 이 미국 국방장관의 방문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게 내부자 임원 매도와 함께 고려를 해봤을 때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떠하신지 이런 것들 댓글에서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와 암호화폐 이슈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